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게 재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법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데이터는 정말. 출발점과 도착점을 추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쥐고 계신 지폐 한 장 또는 스마트폰 속 숫자로만 존재하는 그 돈은 과연 진짜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본질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순간에 그 모습을 바꿔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돈의 지도는 예측 불가능하게 뒤바뀌었고 그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이들은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현명하게 불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개인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아주 귀한 나침반을 얻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교환의 수단, 그 이상입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강물과도 같아서 한 곳에 고여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본질과 가치를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다가도 때로는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조개껍데기나 돌멩이를 돈으로 사용했던 시절부터 반짝이는 금화와 은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종이돈이 등장하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카드와 가상화폐가 우리의 일상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 보이지 않는 돈의 물길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심지어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는지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돈의 본질을 뒤바꾼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부터 함께 들여다볼까요? 과거 인류는 돈의 가치를 금이라는 변치 않는 실물에 묶어두었습니다. 금고 가득 쌓인 황금만이 진짜 돈의 가치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죠. 단단하고 빛나는 금덩이는 그 자체로 신뢰와 권위를 상징했고 모든 화폐의 기준점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견고했던 금의 족쇄가 풀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곧 금본위제의 폐지를 의미했고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죠. 더 이상 금이라는 실물에 구애받지 않게 된 돈은 종이 화폐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화폐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중앙은행에서는 금의 양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지폐를 인쇄할 수 있게 되었고 은행들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고 또 새로운 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이제는 금덩이가 아닌 신뢰가 돈의 새로운 무게추가 된 것이죠. 이 놀라운 변화는 돈의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바꾸는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돈의 시대가 시작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이 우리 사회와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실까요? 1970년대 전 세계는 예상치 못한 경랑에 휩싸입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산유국들의 석유 자원 무기화 선언은 전 세계 경제에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을 안겼죠. 마치 거대한 블랙홀이 나타나 지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석유 가격은 순식간에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주유소마다 끝없이 늘어선 자동차 행렬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었고요. 어두컴컴한 공장들은 원유 부족으로 멈춰서고 전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른바 소일 쇼크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단순히 기름값 상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석유는 산업의 혈액과도 같았기에 모든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물가는 폭등하며 전 세계는 깊은 경기 침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동 산유국들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거둬들이며 국제사회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죠.
그들의 왕족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거대한 유조선들이 바다를 가로지르며 불을 실어 나르는 모습은 돈의 흐름이 곧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달러의 패권 역시 위협받는 듯 보였습니다. 석유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달러의 영향력은 여전했지만 중동 국가들이 축적한 막대한 오일머니가 국제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태동하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이처럼 돈의 흐름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의해 한순간에 방향을 틀 수 있으며 그 여파는 전 세계 경제와 우리 개개인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오일 쇼크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 변화에 둔감하다면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나아가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오일 쇼크는 우리에게 남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돈의 흐름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1997년 잊을 수 없는 IMF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고도 성장을 거듭하며 탄탄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듯 보였지만 국제 자본의 급격한 유입과 유출이라는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 앞에 너무나도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해외에서 빌려온 돈이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국가는 외화를 구할 수 없어 부도 직전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마치 댐이 터져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듯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가장들은 절망에 빠졌죠. 대규모 실직 사태는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 사회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와의 협상 테이블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국가의 경제 주권을 내주고 혹독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때 우리 국민들은 놀라운 저력과 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국민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돌반지부터 할머니의 비녀까지 각자의 소중한 금부치를 내놓으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려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였죠. 이는 단순히 금부치를 모으는 행위를 넘어 국가를 향한 뜨거운 애국심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우리 국민들의 희생적인 정신이 빛을 발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외환 보유고 그래프가 급락했다가 국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은 돈의 흐름이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한 국가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자본의 움직임에 국가 경제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견고한 외화 보유고가 왜 그토록 중요한 방패막이 되는지를 우리는 이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돈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그 변화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견고하고 잘나가던 국가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돈의 흐름, 그 예측 불가능한 물길은 과연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처럼 때로는 한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현실이 되기도 한답니다. 바로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IMF 외환 위기가 그랬죠. 당시 우리는 국가부도 직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아시아의 경제 기적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국제사회의 구제금융을 애원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국제 자본의 급격한 흐름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면서 수많은 해외 투자 자본이 물밀듯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댐에 물이 차오르듯 넘쳐나는 외화는 기업들의 투자를 부추기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이 외화들은 대부분 단기성 차입금이었고 마치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불안정한 자본이었습니다. 견고한 기반 위에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허상 위에 세운 모래성과 같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해외 자본의 방향이 돌아서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을 휩쓴 경제 위기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달러가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국가가 해외에서 물건을 샀거나 빚을 갚을 달러가 없어진다는 것은 곧 국가의 신용이 무너지고 경제 활동이 마비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며 문을 닫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대량 실업 사태는 곧 가정의 해체로 이어졌고 국민들의 삶은 말 그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도 기적 같은 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은 장롱 속에 고이 간직했던 돌반지부터 결혼 예물, 심지어는 이빨금까지 거리로 들고 나와 국가에 기꺼이 헌납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전 국민의 뜨거운 애국심이 모여 거대한 금빛 물결을 이루었죠. 이 운동은 단순히 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외환 보유고, 그래프가 급락했다가 국민들의 숭고한 노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은 돈의 흐름이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한 국가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자본의 움직임에 국가 경제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튼튼한 외화 보유고가 왜 그토록 중요한 방패막이가 되는지를 우리는 이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충분한 연료를 비축해야 하듯 국가 경제도 예측 불가능한 국제 자본의 파고를 견뎌낼 외화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죠. 이처럼 돈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그 변화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견고하고 잘나가던 국가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죠. 결국 돈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물결과 같다는 사실을 이 모든 비극적인 역사적 사례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읽고 파도를 탈 것인지 아니면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일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마주했던 근본이제 폐지, 오일 쇼크, 그리고 IMF 외환 위기까지 이 세 가지 사건은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졌지만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된 진실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결코 고정된 형태를 지닌 실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은 마치 살아 숨쉬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며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친 파도로 우리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현상에만 급급하게 반응한다면 개인의 재산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경제마저도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아픈 역사를 통해 똑똑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돈의 물길을 읽어내는 지혜가 부족했을 때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으로 내몰렸던 과거의 모습은 단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하라는 강력한 경고음이자 반복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생생한 청사진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사례들을 통해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부를 쌓는 기술을 넘어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이자 필수적인 생존 지식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마치 험준한 산길을 갈 때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불확실한 경제의 숲을 헤쳐나가려면 돈의 흐름이라는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처럼 과거의 위기들은 결코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습과 이름만 달라질 뿐 본질적인 흐름은 놀랍도록 유사한 형태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항상 품어야 하겠죠. 그러니 돈의 흐름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의 터전을 단단히 지켜내기 위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지혜가 아닐까요? 이 통찰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값진 깨달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돈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다양한 얼굴로 변모해왔고 그 변화의 물결이 개인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금속 덩어리에서 종이 조각으로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신호로까지 진화한 돈의 여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돈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며 과연 이 물결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경제 변화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은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대처럼 미래의 돈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죠. 단순히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넘어 돈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 움직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돈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떤 물길을 따라 흘러왔으며 또 어떤 파도를 만들어냈는지 그 소리를 어렴풋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물길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항해를 시작하실 건가요? 돈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읽고 지혜롭게 파도를 탈 것인지 아니면 그저 거센 물결에 휩쓸려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될 것인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또 다른 경제의 파고 속에서 여러분이 현명한 항해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